통일교하고 문제가 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뭐 그때 상황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이제 분명히 내부 인사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특검 수용은 뭐 상당히 정략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진 거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이게 민주당 쪽 사람들이 거론되는 시점은 2018년 19년 시점에 이들이 거론이 돼요. 근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전후한 시점입니다. 시기적으로 훨씬 가깝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Y로 간다 이렇게 배팅을 했다는 거예요. 한학자가 들추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자신감이 거기에는 좀 깔려 있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통일교 특검입니다. 이제 뭐 민주당이 원래 통일교 특검 안 돼 했다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전격 수용하겠다 하면서 지금 이제 뭐 통일교 특검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뭐 저희 동아일보에서 이제 오늘 보도를 했는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키맨인데 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 등 핵심 실세들과 접촉했다 이렇게 한학자 총재한테 보고를 한 특별 보고 문건을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어요. 당사자들은 뭐 이제 윤건영 의원도 오늘 라디오 나와가지고 뭐 이제 그런 기억이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게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통일교가 로비를 했다고 하는 시기가 문재인 정부 시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뭐 이제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을 해도 뭐 이렇게 친명이라고 불리는 세력들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는 판단으로 받은 거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전재수 통일 전 이제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정부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사고 그래서 경기 성남 라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라인인데 이쪽엔 없다. 이제 이런 내부적인 판단이 선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관측이 나오는데 그래서 친문을 던져주고 뭐 친명은 어차피 해가 갈 게 없으니까 뭐 가도 된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결국에 여론이고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이게 통일교 특검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67%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도 그렇고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성향도 그렇고 지지층 여론에 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층 여론을 등에 업고 지지층이 지지하는 정책을 취하려고 해요.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2차 특검을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통일교 문제는 그 세계 특검을 추진하던 그 세계 특검의 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2차 특검을 하자 그러면서 이거는 특검을 못 받겠다 그러면은 명분이 떨어지죠. 그렇죠. 앞뒤가 맞지 않고 때문에 이걸 좀 수용했다고 보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이 약간 그 과거 신천지도 그렇고 이번 통일교에 대해서 그렇고 이런 어떤 그 종교 내지는 유사 종교 세력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혐오감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때도 뭐 본인이 압수수색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좀 파퓰리즘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 근데 뭐 정치인이 그 정도 파퓰리즘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의 시그널은 전재수 장관 문제가 이름이 불거졌을 때부터 지위 고와 여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해라 했습니다. 그게 당에 일정하게는 좀 투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걸 계속 거부하면요 국정주도권을 자칫하면 내줍니다 야당한테. 그러니까 수세적이고 방어적이 돼요. 더군다나 특검 논리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싫고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이게 민주당 쪽 사람들이 거론되는 시점은 2018년 19년 시점에 이들이 거론이 돼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전후한 시점입니다. 시기적으로 훨씬 가깝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Y로 간다. 이렇게 배팅을 했다는 거예요. 한학자가. 윤으로 간다. 배타적 지지를 선언한 거예요. 들추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자신감이 거기에는 좀 깔려 있다고 보고요.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뭐 그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정교 유착이나 이런 걸 걷어내는 정치 개혁의 전기로 삼으면 집권 세력이나 대통령한테 무조건 좋죠. 이니셔티브를 잡는데. 그렇죠. 그런 등등의 정무적 판단까지 좀 종합돼서 전격 수용. 그러나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서로 이견이 많아요. 그렇죠. 법안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쯤 이게 특검이 만들어지고 수사에 도입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가는 것만은 이제 기정사실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또 이제 지금 사실 논제가 특검을 그래서 이게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특검인데 그러면 이게 특검을 누가 추천할 거냐, 뭐 어디까지 수사 범위 할 거냐, 뭐 이런 걸 두고 지금 벌써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아직 이렇게 교집합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 대표님께서도 드루킹 특검할 때 당시에 이제 뭐 엄청난 협상력을 보이시면서 이제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신 경험을 저희가 좀 안 그래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여야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제 추천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정청래 당 대표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네. 이 특검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을 가진 지 하루 만에 이게 달라졌단 말입니다. 네.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쉽게 말하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 네. 이 입장은 제가 볼 때는 주말 사이에 오다를 받은 건가요? 당청 간에 뭐 그런 뭐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제 네. 뭐 협의를 늘 하고 있으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이제 판단이 아까 지금 조목조목 박원순 의원이 잘 짚어줬어요. 첫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청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여론의 흐름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갖다 어떻게 피해가느냐. 두 번째가 이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역공을 가져갈 수가 있다. 네. 대려 이거는 뭐 민주당이 이번 특검을 통해서 약간 인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 통일교 관련 의혹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네. 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잘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제 역공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 배경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뭐 내부 인사에 대한 자신감이죠. 아무래도 좀 전에 박원순 의원께서도 또 짚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실상 통일교에서 윤영호 전 법무부장이 당시 집권 세력들인 그렇죠. 민주당 인사들을 접촉한 흔적들을 네. 쭉 나름 지난 8월달에 진술을 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그때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워낙 책을 그랬죠. 져가지고 네. 사실상 뭐 비주류였죠,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부직 리스크는 문재인 정부 때 반 이상은 만들어졌어요. 대장동부터 네. 해가지고 성남 FC 그런 것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원내대표를 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문제가 돼도 통일교하고 문제가 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뭐 그때 상황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네. 이런 이제 분명히 내부 인사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특검 수용은 뭐 상당히 정략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진 거다. 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특검 법안을 이 완성시켜 가져가는 저도 이제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요. 네. 이걸 아무리 원내대책회의다 당 뭐 최고위원회의에다 드루킹 일당들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뭐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아무리 제가 지지돼도 기사 한번 안 써요.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이 8%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처절한 진정성을 보이는 길밖에 없는 거다. 그럼 내가 가진 게 내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노숙 단식이라는 걸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그게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이에요. 네. 국회 계단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낮에 밀짚 모자 쓰고 또 뭐 겨울에 그냥 엄청난 두꺼운 돗바 입고 네. 그렇게 지나다가 밤 되면 비누를 하나 듣고 뭐 그렇게 한 2, 3일 지나다가 보니까 비도 오고 네. 제가 좀 나쁜 청년한테 제가 폭행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안쓰러워가지고 간이 천막이라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때 좌파 인사들 중심으로 CCTV가 세 군데나 설치됐어요. 어디 딴 데 가서 뭐 먹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처절한 단식이랑은 저는 그때 정말 내가 막 아유 나도 애만큼 살 만큼 살았다 죽기를 각오한 그런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민주당 당청 간에도 8일차 되니까 이게 뭐 부담스럽죠. 시간들이 나오고 특히 저랑 노동운동을 같이 했던 홍영표 의원이라는 사람이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그래서 제가 뭐 병원에 실려가고 난 이후에도 단식을 안 풀고 있었어요. 그 홍영표 그때 새로 선출된 민주당 원내대표가 병원에 새벽에 와가지고 네. 자 당신이 요구한 특검 들어준다. 이걸 실무적으로 이제 법안 성안을 위한 협의하자. 그 특검의 수사 범위, 뭐 기간, 뭐 이런 내용을 대충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단식도 완전히 풀고 링겔 맞고
샤워하고 그리고 며칠 만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그 특검 법안을 성안시켜야 되니까. 아, 그렇죠. 원내대표. 근데 그 특검 법안을 성안시키는 과정이 또 엄청나게 힘들고 그게 진짜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게 그때 야권 공조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또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국민의당이라든지 그때는 우리 박원석 의원님 속한 정의당까지 다 같이 힘을 합심해 가지고 이 특검 법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의힘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 처절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 통일부 특검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야권 공조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물론 범여권으로 지금 현재 뭐 분리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정의당 같은 그런 진보 정당을 잘 설득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이 특검 법안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을 좀 보면서 한 가지 경계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주요한 사건이 터지면 특검 만능론 같은 게 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특검의 수사력이나 수사 결과라는 게 검찰이나 경찰보다 좋았느냐? 대부분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이라는 건 정치적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과를 낳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실은 3특검 같은 경우에도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물론 아직 김건희 특검은 수사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며칠 안 남았죠.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결과가 사실은 그보다 작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죠. 구조적 한계가 너무 커요. 이게 경찰이나 검찰에 비해서 제한된 시간, 제한된 인력, 게다가 이제 언론의 관심,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오히려 수사 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변변치 않을 때가 많은데 2차 특검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더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170일 동안 150명을 투입해서 3대 특검이 못다한 걸 한다지만 3대 특검이 못다한 데는 못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국수본이나 이런 데 넘겨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170일 동안 마무리 안 되거든요. 그러면 2차 특검에 만족 못하면 또 3차 특검 이렇게 갈 거냐. 이게 또 여야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상승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조금만 상대편이 수상한 것 같으면 특검 얘기를 들고 나와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 수사 역량이나 국가 세계 수사 체계는 작동하지 않고 뭔 일만 터지면 특검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상성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어지러 놓은 이 비정상성, 위헌적 비정상성을 극복하려면 정상성으로 비정상성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검 만능론 같은 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피차간에 이런 생각입니다.